네, 이제 저희 시간이 됐으니까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선생님들께서 다들 바쁘신가 봐요. 오늘 약간 선생님 맞춤형으로 해서 1대1 교육처럼이라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적으시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입니다. 상시교육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시교육은 이번 교육이 마지막이에요. 어, 이제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상시교육은 우선은 2023년이죠.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설문조사에 관한 내용은 이제 둘째 주 목요일에, 통계 분석에 관한 내용은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조금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혹시나 따라오다가 중간에 놓치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 영상도 보내드리긴 할 거지만 중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선생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괜찮으시고요. 혹시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음속으로 풀어주신 상태로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교육 마친 후에 바로 나가시기보다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레카 같은 경우 지금 활용 사례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신청은 12월 25일까지 신청 가는 기간이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상금이 150만 원 정도 되는 조금 규모가 큰 행사다 보니까 특히 유레카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셨으면 선생님들 누구나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통계 분석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설문조사는 보통 사용을 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사용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활용 사례 이벤트도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 받으셨을 때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통계 분석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 분석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진행을 하셨을 때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통계 분석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모든 기능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유레카에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유레카 홈페이지의 오른쪽 아래로 보시면 유레카 활용팁이라는 게시판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서 하단에 보이는 지역별 로그인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각각의 지역별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와 연결된 링크로 저희가 다 연결을 시켜 두었어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다 연결을 시켜 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해당하는 지역 확인하셔서 로그인하는 방법 확인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강의 형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었죠.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사용을 하셨을 때 이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바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셨다면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온라인 설문조사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 설문조사 관리자 페이지까지 이렇게 들어오셨다면 하단에 설문조사 관리 부분에 결과 분석 부분을 보시면 통계 분석하기라는 버튼이 있게 됩니다. 이 통계 분석하기를 클릭하신 다음 가장 기본적인 빈도 그리고 그래프 같은 경우 이 통계 분석하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석을 제외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보이는 통계 분석 3.0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에서 기술 통계량부터 앞서 봤던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 또 요즘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대응 표본 T 검정, 사전 사후 검정이에요. 대응 표본 T 검정이나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분석까지 다양한 종류의 통계 분석들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이 통계 분석 3.0 대신 이 통계 분석 하기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통계 분석 하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결과를 저장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통계 분석 3.0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통계 분석 하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만간에 버튼 자체를 없앨 거예요.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새로 생긴 통계 분석 3.0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분석하는 방법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석을 하실 때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평균은 왼쪽에 평균이라는 메뉴는 따로 없으세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평균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평균 점수 보실 문항들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신 다음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는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서 처음 분석을 진행을 하셨다면 지금처럼 팝업이 차단되었다라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팝업을 항상호용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그리고 만족도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평균 점수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 왼쪽 상단을 보시면 저장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저장 버튼 클릭해서 한글이나 엑셀, PPT, 그리고 이미지 파일 형태로도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간단하게 한글 파일로 저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파일로 지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노네임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우리가 확인했던 결과를 동일하게 한글 파일로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분석했던 결과랑 이 화면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우리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첫 번째는 지금처럼 온라인 설문조사 상에서 바로 통계 분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설문조사 자체가 힘드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들의 연령대가 너무 어리다든지 또는 인터넷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해당하는 파일에 원자료만 엑셀 파일로 가지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유레카에서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원자료 만드는 방법을 먼저 한번 안내를 드리고 파일 업로드 하시는 방법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원자료 만드는 거 같이 진행해 보실 선생님들 있으시면 지금 제가 만드는 데까지 같이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엑셀 파일 켜셔서 제가 만드는 데까지 같이 한번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씩 기다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엑셀 파일 여셔서 엑셀 파일은 선생님들 컴퓨터에 아마 각자 다 깔려 있으실 거예요. 엑셀 파일 여신 다음에 여기까지 만드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좀 말이 빠르실까요? 아니면 괜찮으세요?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 괜찮게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면 선생님들 앞에 오프라인으로 응답받은 설문조사가 쭉 쌓여있게 될 거예요. 이때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응답을 바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있는 설문지 우측 상단 혹은 좌측 상단에 제일 위에 있는 설문지는 1번 설문지부터 그 아래에 있는 설문지는 2번 설문지, 지금처럼 설문지 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도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학번을 부여해 주죠. 그것과 동일하게 설문조사에도 설문지에도 설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설문지 번호를 부여해 주는 과정이에요. 지금처럼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설문지 번호를 다 부여를 해주셨다면 가장 위에 있는 1번 설문지를 보시고 가로로 한 줄씩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1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1번인 남학생이었고요. 학년은 2학년, 수업 만족도는 만족함이었던 4점, 급식 만족도는 매우 만족함이었던 5번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해당 설문조사를 모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종종 선생님들께서 성별부터 쭉 다 입력을 하고 이어서 학년 쭉 입력하고 이게 훨씬 편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시면 이게 훨씬 불편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성별 문항만 1번 설문지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넘기면서 다 확인을 하세요. 그렇다고 끝이 아니죠. 다시 처음으로 넘어와서 학년 문항만 1번부터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처럼 원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빈칸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오타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지금 입력한 것처럼 가로로 한 줄을 입력을 하셨다면 해당하는 설문조사를 가로로 한 줄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별 잘 입력됐고 학년 잘 입력됐고 수업 만족도 여기가 4점이었네. 이렇게 이 해당하는 설문조사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들께서 세로로 작성을 해주셨다면 어디서부터 밀렸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조사가 잘못 입력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가로로 한 줄을 모두 입력해 주시는 게 좋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설문지는 다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우린 넘어가서 2번 설문지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2번 설문지를 보니까 성별은 2번인 여학생이었고요. 학년은 5학년, 수업 만족도는 보통이었던 3점, 급식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음이었던 2점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는 입력하기 시작하셨다면 가로로 해당 설문조사를 모두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지금은 임의로 한번 아래 모든 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모든 칸들을 채우고 지금처럼 원자료를 다 작성을 하셨다면 저는 바탕화면에 파일을 업로드하기 쉬운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할게요. 파일을 업로드하기 쉬운 바탕화면에 원자료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까지 완료하셨다면 작업 중이셨던 창은 닫아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이번에는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 메뉴를 이용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특히 통계 분석 중에 내 자료 분석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자료 분석하기까지 들어오셨다면 화면 가운데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신 다음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원자료라는 이름의 파일을 그대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파일이 열리고요. 아니시면 클릭하시고 열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처럼 파일이 업로드가 되셨다면 분석하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문항 이름들이 쭉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점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평균 점수 확인하실 때는 우리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왼쪽에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우리가 평균 점수를 볼 수업 만족도와 급식 만족도를 아래에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은 마찬가지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요즘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에 대해서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사전사후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이 자료를 실습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유레카에 이 실습 자료 올려두었어요. 유레카 홈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실습 자료 업로드라고 게시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게시글 들어오셔서 파일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자료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저랑 같이 실습해 보실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파일을 저장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사전에 대한 자료 한 가지, 사후에 대한 자료 한 가지, 이렇게 총 2개의 원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2개의 원자료를 합친 하나의 통합 파일이 새로 필요하게 돼요. 합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통합 파일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다 블록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셨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그리고 사전조사에 우리가 분석할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선생님들께 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는 자료를 사전조사가 왼쪽에 오도록 사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사후조사가 왼쪽에 오도록 사전조사가 오른쪽에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자료를 만드실 때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응답자를 매칭을 시켜주었어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정확하게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을 하시기 원한다면, 정확하게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응답자를 매칭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 오도록 이렇게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응답자 매칭을 시켜주지 못하신다면 실제로는 사전과 사후의 응답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수치상으로는 값이 떨어진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응답자 매칭 시켜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는 진행을 하셨어요. 이 학생의 사전조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사후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 해당하는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생의 사후조사는 따로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실 때는 사전조사에서도 이 사후조사 응답 없는 학생의 응답을 지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상태로 응답자를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응답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번에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마찬가지로 저는 바탕화면에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작업 중이었던 파일은 마찬가지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유레카로 넘어와서 유레카의 세 번째 메뉴인 통계 분석의 수업 효과성 분석 메뉴로 들어가 주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을 주세요. 이 내자료 분석하기와 수업 효과성 분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능은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건 내자료 분석하기에서는 하단에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원자료를 만드는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수업 효과성 분석에서는 우리가 방금 제가 확인해드렸던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로 합치는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이 차이만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어디서 사용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서 우리 통합 파일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이 업로드가 되었다면 분석하기, 마찬가지로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 사전사후 분석을 하시는 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사전사후 분석을 통계 분석 기법으로는 대응표본 T검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응표본 T검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 그리고 사후 한 쌍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사전 사후, 교우 관계 만족도 사전 사후, 시설 만족도 사전 사후 이렇게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총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3쌍의 문항을 한꺼번에 다 넣고 분석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리고 이 상태로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분석 결과 보시면 갑자기 한숨을 쉬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대면 교육을 진행할 때는 여기다 결과 나오면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혹시나 선생님들이 필요하시면 이 분석 결과 해석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께 같이 안내를 드렸고요. 이번에는 유레카에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 이제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지금 이어서 진행을 하기 전에 혹시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 진행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혹시 연구학교 하시거나 이러셔서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사전사후 분석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없으시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빈도 분석 그리고 기술 통계량 이 2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오늘 조금 일찍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네,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이번에는 사전사후 분석하시는 선생님들은 따로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 분석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초부터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통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존재해요. 이
표시해 놓은 분석 방법이 극히 일부일 정도로 정말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이 존재합니다. 네, 이 각각의 통계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들을 지켜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변수의 종류를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의 형태도 알맞게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럼 변수의 종류, 우리 변수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변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나는 독립적이야, 내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독립변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독립변수야, 너가 변했네? 그럼 나도 따라서 변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속변수가 있습니다. 이때 독립변수가 먼저 변하게 되면 종속변수는 따라서 변하게 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요. 이 흐름에 어떠한 변수의 형태가 얹혀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통계 분석의 형태를 한번, 변수의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형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에 연구자가 부여해준 속성이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이 속성이 중요한 변수를 우리는 질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종교, 지역도 이 질적 변수에 속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문항이 성별에 대한 문항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별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성별을 예시로 들면, 성별을 문항으로 만들면 보기 1번을 남자, 보기 2번을 여자로 두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보기의 순서를 바꿔서 보기 1번을 여자, 보기 2번을 남자로 두고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설문에 응답을 받고 통계 분석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번이 남자든 1번이 여자든 그건 응답을 받으시고 통계 분석을 하시는 데 아무런 지장이 가지 않아요. 이런 질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숫자가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평균 점수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하질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성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1번을 남자, 2번을 여자라고 응답을 했을 때 1번과 2번의 평균은 1.5죠. 이 1.5는 성별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끔 선생님들께서 중성이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하지만 성별에서 중성을 표시할 경우에는 보기 3번 또는 보기 4번 이렇게 별도의 보기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질적 변수는 평균 점수를 보지 않는 대신에 각 응답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응답자의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또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백분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러한 질적 변수랑은 반대로 숫자 자체가 중요한 변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변수를 양적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적 변수는 시험 점수, 키, 몸무게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이 시험 점수나 키나 몸무게는 다 숫자가 중요한 의미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반의 평균이 학교의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가 중요하게 생각될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키를 쟀다라고 한다면 내 키가 평균보다 큰가 또는 작은가가 중요하게 생각되겠죠. 지금처럼 양적 변수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척도형 문항이 그 주인공입니다. 보통 우리 척도형 문항 만족도 문항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선호도 문항으로 사용을 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연속되는 척도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만족도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지금 저는 5점 척도, 1번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5번으로 갈수록 매우 만족한다로 가는 이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해 줬지만 선생님들께서는 3점,
5점, 7점 척도 모두 동일하게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보기를 질적 변수로 보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비율로는 몇 퍼센트 있는지,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각각 응답자가 몇 명이 있고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부터 시작해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두고 이 만족도에 대한 평균 점수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척도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질적 변수로도 양적 변수로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분석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먼저 해당하는 문항이 척도형 문항으로 바뀌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척도형 문항으로 사용하신다면 대부분의 통계 분석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질적 변수나 양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제작하실 때 이미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응답을 받고 나서 저희 쪽에 종종 문의해 주세요. 이미 응답 다 받으셨는데 선생님 제가 이 분석 사용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보면 해당하는 분석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받으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술형으로 받으셨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형태로 받으셨거나 이렇게 사용하실 수 없는 형태로 받으신 경우에는 이미 응답까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특정한 분석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먼저 이 자료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해당하는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문항을 만들어 주시거나 혹은 만드셨는데 내가 이 분석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 보면 그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신 경우는 이따가 제 연락처 남겨드릴게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가지 분석을 사용을 했을 때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어떨 때 어떤 분석을 사용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우리 이럴 땐 이런 분석이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죠. 우리 빈도 분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빈도 분석은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사실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받으셨다. 그리고 내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라고 하시면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분석이에요.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응답의 분포를 보니까 남학생이 전체의 10% 정도, 여학생이 전체 응답의 90%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면 이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기보다는 여학생의 의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남학생이 한 47% 정도, 여학생이 53% 정도의 분포를 보였다면 이 정도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적인 의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빈도 분석은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사를 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번째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기술 통계량 분석은 앞에서도 한번 확인을 했었죠.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종종 선생님들께서 평균 구하고 싶은데 평균 메뉴가 없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우리 평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면 평균,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모두 다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교차 분석입니다. 이 교차 분석은
문항 보기간 교차 지점에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그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은 1번 문항은 성별에 대한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이벤트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었어요. 이때 제가 궁금한 부분은 1번에 여학생으로 응답한 인원들 중에서 이벤트 참여 여부에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인원이 얼마인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1번 문항과 2번 문항의 교차 지점에 대한 응답자의 숫자 그리고 비율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교차 분석입니다. 만약 이때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응답자의 비율 그리고 응답자의 숫자만 알아도 된다라고 하신다면 교차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이때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청한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우리 교차 분석의 한 가지 옵션인 카이제곱 분석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차 분석에 한 가지 옵션으로 카이제곱 분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응답자의 숫자, 비율만 확인하시다가 나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청 비율에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옵션만 체크를 해주시면 비율 차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서로 다른 두 집단,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일 수도 있죠. 죄송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집단일 때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대상이 같아졌어요. 동일한 대상의 사전 그리고 사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고 싶으실 때는 대응 표본 T 검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전 사후 분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통계 분석에서는 대응 표본 T 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학년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나눌 수도 있죠. 또는 조금 넓게 보면 지역별로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단이 3가지 이상일 때 이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다면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 동일한 대상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 차이는 대응표본 T검정, 마지막으로 집단이 3가지 이상으로 늘어났을 때 이 집단의 평균 차이는 분산 분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석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마지막은 상관 분석입니다. 이 상관 분석은 변수 간 관계성의 방향 그리고 강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 바로 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선생님들께서 조금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저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국어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국어 시험 점수도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나는지 국어 수업 만족도와 국어 시험 점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서로 다른 문항에 대해, 서로 다른 변수에 대해 상관 관계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처음 들어보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요. 조금 생소하신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특정한 자료가 있으시거나 혹은 특정한 분석을 진행을 하셔야 될 때 내가 어떤 분석을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 이 해당한 자료를 보시면 아, 내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구나 또는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조금은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는 이 여러 개의 분석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2가지 분석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량 분석 이 두 가지만 분석을 어떻게 하면 되고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빈도 분석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질적 변수의 분포 그리고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받으셨고 보고서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은 몇 명 있고 몇 퍼센트 있는지, 여학생은 몇 명 있고 비율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빈도 분석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우리 빈도 분석 진행하실 때는 이스텝 3.0 우리 아까 확인을 했었죠. 이스텝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빈도 분석을 선택을 해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들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필요하신 경우 그래프는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필요 없으신 경우에는 없음으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없음으로 두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 설정을 해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빈도 분석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 분석의 결과를 보고서에는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고요. 중간에는 사례수 몇 명이 있는지, 오른쪽에는 그게 몇 퍼센트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이 빼고 작성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을 정말 많이 빼고 작성을 하세요. 하지만 이 전체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남학생이 47명, 여학생이 53명, 더하면 100명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지만 응답자의 숫자가 많아진다거나 또는 보기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체가 몇 명인지 이 100%가 몇 명의 기준인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으로 각각의 문항 작성해 주시고 문항에 대한 보기, 이 각각의 보기가 사례수는 몇 명인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분석을 사용했는지 사용한 목적과 분석 방법이 기술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응답 학생의 성별, 학교급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 사용한 방법을 먼저 기술을 해주시고 이 분석의 결과 성별은 남학생이 47%, 여학생이 53%의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보기가 두 가지일 경우에는 어떤 것 먼저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보기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기가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교가 34%이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 33%였다. 지금처럼 빈도가 높은 것을 먼저 동일한 것끼리는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저희가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다 보면 빈도 분석의 명수를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괄호 안에 퍼센트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단이 더 많이 나타났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사용하는 분석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퍼센테이지가 먼저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에 대한 증거가 되는 사례수를 괄호 안에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시면 퍼센테이지를 먼저 괄호 안에 명수를 작성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기술 통계량 분석만 한번 알아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양적 변수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 표준 편차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 또는 만족도 조사의 평균 점수나 키나 몸무게의 평균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우리 앞서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봤죠. 리스트 3.0까지 들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선택해 주시고 변수 리스트에서 우리가 평균을 확인할 문항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5점 척도로 사용된 만족도 문항을 양적 변수로 보고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설정이 다 되었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이거 너무 많은 자료가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 3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자료를 몇 개를 썼는지 관측치 개수 또는 빈도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관측치나 빈도수 이거는 항상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 평균 구하려고 기술 통계량 분석한다 했죠. 때문에 평균 그리고 평균의 친구가 되는 표준 편차 이 3가지는 반드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평균이 중요한 건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간단하게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가지 예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평균이 3.8, 표준 편차가 1.0인 국어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로 평균이 3.1, 표준 편차가 1.5인 수학 수업 만족도를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국어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지금처럼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 이 모든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8입니다.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이 3.8이에요. 그리고 이 3.8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8,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2.8, 이 사이에 대부분의 응답값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 전체 응답의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67%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한 70% 정도는 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학 수업 만족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자료가 쭉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이 모든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 평균인 3.1입니다. 그리고 이 3.1을 기준으로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플러스 1.5겠죠. 플러스 1 표준 편차인 4.6, 마이너스 1 표준 편차인 1.6, 이 사이에 전체 응답의 70%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표준 편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으로부터 자료가 더 넓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평균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로 자료가 분포되게 됩니다. 지금처럼 평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이고 표준 편차는 그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기준으로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 이거에 해당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평균을 사용하신다면 그 친구가 되는 그 이웃이 되는 표준 편차는 항상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봤던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한 문항이 들어가게 되고요. 중간에는 평균, 오른쪽에는 표준 편차, 그리고 여기서도 선생님들께서 많이 빠뜨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체에 대한 응답을 빼고 작성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전체에 대한 응답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관측지수 이렇게 3개만 사용을 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량 값들을 더 사용을 하신다면 표준편차 오른쪽으로 한 칸씩 더 늘려나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이 나온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기면 되는지,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각 만족도 그리고 점수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목적과 사용 방법을 먼저 한번 기술해 주시고 5점 척도의 질문 중 국어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점으로 응답자들이 대체로 국어 수업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 수업 만족도에 대해서는 평균이 3.88, 학교 생활 만족도는 평균이 3.81점으로 나머지 두 변수 또한 만족에 가까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 구두상으로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표준 편차에 대한 정보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 표준 편차에 대한 점수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고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께서 종종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왜 국어 수업은 보통 이상이다, 그리고 수학 수업과 학교 생활은 만족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했냐라는 질문을 선생님들께서 종종 해주십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보통 5점 척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점은 보통으로 사용을 하고요. 4점은 만족이라고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 3점과 4점 사이 대략 3.8에서 4점이 조금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보통 이상이다, 3점보다 크기 때문에 보통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4점에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에 가깝다 라고 작성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님, 선생님들의 선택이에요. 보통 이상이다라고 쓰거나 만족에 가깝다라고 작성을 하거나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셨다면 모든 문항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8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3.8이 넘어가면 만족에 가깝다, 3.8이 안 되면 보통 이상이다 라고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3.8을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근데 어떤 거는 3.83 정도 나왔는데 이건 보통 이상이다 라고 쓰시고, 어떤 건 3.82 정도 나왔는데 이건 만족에 가깝다라고 쓰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3.8을 기준으로 잡아주셨다면 이걸 넘어가는 모든 수치는 만족에 가깝다라고 기준을 통일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이렇게 한번 같이 유레카 통계 분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종종 참고 자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서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오셔서 유레카의 네 번째 메뉴 보시면 이용자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이 이용자 지원의 유레카 활용 팁 부분을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부터 통계 분석 뽀개기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이 통계 분석 뽀개기 게시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거는 어떤 분석이고 분석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분석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분석 결과를 어떻게 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는지 이 해당하는 내용들까지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 지원의 유레카 활용 팁에 있는 통계 분석 뽀개기를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신 선생님들 있으시면 제가 지금 앞에 연락처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이 연락처 통해서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한테 직통으로 연결이 되니까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회의 종료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까지만 참여를 해주시고 회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발송 드리니까요.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시고 회의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나 질문 사항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해 주셨다면 회의는 종료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질문 없으신 분들은 만족도 조사 참여하셨다면 이제 회의를 종료해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녹화만 종료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